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학년도 크리티컬 포인트 OT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본격적인 교재와 강의 속에 앞서서 최근에 화학을 선택하신 분들이 정말로 우울하고 암울한 시기일 것 같은데 이런 화학 선택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잠깐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한 행동이 뭔가요? 잠자는 거 빼고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답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한 행동은 공부일 테고요. 사실 이게 여러분한테 희망적인 얘기가 될지 절망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가장 많이 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도 가장 많이 할 행동이 공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생님 아닌데요. 저는 대학교 가면 공부 안 할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 과탐을 선택하고 과탐 안에서 화학을 선택했다는 건 뭐 어느 정도 공부가 자신이 있다는 얘기고요. 특히나 이 공부를 통해서 뭔가 원하는 직업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뭐 요즘은 워낙 메디컬이 인기인 거니까요. 만약에 뭐 의사나 약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오히려 저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의사가 되기로 선택하는 순간 의사를 내 직업으로 갖겠다. 그럼 뭐가 확정적인 거냐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자는 시간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분명히 더 많을 겁니다. 이런 전문직이 꼭 아니더라도요. 여러분이 공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좋은 직업들은 대부분 직장에 가서 그 전보다도 오히려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변에 제 친구들을 봐도 오히려 고3 때보다도 지금 공부를 많이 한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뭐 평생에 걸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해야 될 행동이 공부인데 여러분한테 공부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공부라는 행동이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도 주지 못하고 심지어 공부를 하면서 전혀 즐거움이나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저는 너무 우울할 것 같은데요. 내가 평생에 걸쳐서 가장 많이 해야 될 행동인데 나한테 재미가 없다.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 그럼 정말로 우울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분 앞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공부가 취미거든요. 뭐 공부하는 게 즐겁고 재밌고 뭐 사실 가장 좋아하는 건 저는 가르치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게 이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저를 통해서 재미를 찾지 말고 여러분도 이런 재미를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화학 안에서 빨리 재미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공부하는 즐거움을 빨리 느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그게 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화학을 선택하고 특히나 화학 안에서도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뭐 아무래도 저랑 성향이 비슷한 분들이실 것 같으니까요. 도대체 우리는 그럼 우리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그럼 이런 공부의 재미를 얻어야 되냐? 화학 안에서 어떤 부분에 내가 집중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재미를 느끼지 못하냐면 뭐 그게 개념 공부가 됐든 아니면 문제풀이 과정이 됐든 정해진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에서는 흥미를 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남들과 다른 부분이 없이 그러니까 남들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싫어했던 과목은 한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외우는 과정이 뭐 다른 게 없잖아요. 열심히 써가면서 외우는 건데 그런 과정들이 저는 되게 싫었고 그러니까 남들하고 다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제가 좋아했던 것들은 처음에 어떤 개념이든 문제든 봤을 때는 뭔가 답으로 가는 길이 보이긴 하는데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 복잡하고 또 지루할 것 같고 중간 과정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계속 보다 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뭔가 이런 곳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사방이 벽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올라와서 보게 되면 이 전체의 본질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그러면서 뭐 정말 여기 뻥 뚫려 있는 길처럼 이런 지름길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이 과정이 되게 힘들 수는 있지만 한번 찾아 놓고 나면 남들과는 다르게 훨씬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그리고 재현성이 있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내가 답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 경로가 있는데 그런 길들 중에서 이 지름길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항상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는 뭐 뼛속까지 이과라서 뭐 어렸을 때부터 과학, 수학을 좋아했었고 사회나 뭐 국어, 영어 이런 과목들을 싫어했던 것 같은데 제가 싫어했던 과목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방식이 좀 정해져 있어서 그러니까 뭐 이런 여러 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 항상 따라가야 되는 것들은 싫어했던 것 같고 근데 항상 주어진 상황에서 뭔가 더 좋은 길, 더 빠른 길, 더 효율적인 길 뭐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나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들은 항상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화학이라고 했을 때요. 사실 제가 일반화학을 가르치다가 수능화학 쪽으로 넘어오면서는 걱정을 좀 했었어요. 왜냐면 일반화학에 비해서 특히나 화학어는 뭐 전체 내용이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데
여기에서도 내가 정말 좀 재미를 찾으면서 즐겁게 강의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 수능 쪽이 안 왔으면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제가 좋아했던 포인트가 다 있는 게 수능 화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업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화학 수업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그래도 화학을 공부하는데 화학이 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면서, 교양상 화학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화학이 뭔가요? 그렇죠. 화학은 물질과 물질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있었죠. 근데 제 머릿속에서 이제 화학은 조금 더 좁혀서 수능 화학은 이제 정의를 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화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생각의 지름길을 찾는 학문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저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고 지루해 보이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문제라고 했을 때, 근데 그 안에서 항상 '내가 빠른 길, 지름길을 찾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네, 그런 연습을 하기에 또 그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기에 정말로 '수능 화학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면서도 '여러분도 빨리 이런 재미를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요즘에 화학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화학이 좋아서 또 공부가 좋아서 선택하신 상황일 텐데, 저랑 성향이 비슷한 그런 분들이 빨리 이 재미를 찾은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이 평생 해야 될 공부에 대해서 공부가 좀 의미 있는 행동이 되고,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도 뭐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요, 그냥 현실 세계에서도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냥 복잡한 길, 그 돌아가는 길을 쭉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지름길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문제의 상황을 좀 더 본질적으로 바라보면서, 좀 더 위에서 바라보면서요, 좀 더 효율적인 이런 지름길을 찾기 위한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다시 이제 원래 서론을 마치고 이 크포 OT로 돌아와 보면 이 크포도 이런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포 공부하면서도 뭐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저는 뭐 정말로 재미가 없는 사람이고 따분한 사람이니까 저를 통해서 재미를 찾진 못하실 테고, 그래도 화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크포 교재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 화학 안에서 재미를 찾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일까 항상 제가 고민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이런 생각의 지름길을 찾는 연습을 같이 해보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저를 뭐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냐면, 이런 지름길을 찾는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풀어가면서도요, 뭐 항상 고민하고 연구소 안에서도 같이 회의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최적의 풀이가 뭐가 될 거냐, 뭐 최적의 풀이라고 했을 때 뭐 한 번 쓰고 넘어가는 그런 풀이가 아니라요, 뭐 여기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뭐 저는 터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터널을 뚫을 때는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죠. 근데 한번 뚫어 놓기만 하면 그 뒤로는 그 높은 산을 올라가지 않고 그냥 터널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이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처음엔 더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수준에 딱 올라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 문제를 내려다보면서 '아, 이 안에서 내가 정말로 가야 될 길, 이렇게 명확하고 뻥 뚫려 있는 이런 지름길을 찾아가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크포 교재를 만들었고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 좀 돌아와서 이 크포 교재의 구성부터 시작해서 이제 OT를 본격적으로 해 보면, 크포 교재의 구성은 크게 보면 정답 및 해설을 제외하고는 본 교재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어요. 처음에 압축 정리된 실전 개념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실전 개념은 여러분이 저한테 문제풀이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개념을 정리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대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필수 이론에서는 그냥 개념 자체를 자세히 설명했었잖아요. 특히 중간 과정에서 뭐 유도를 어떻게 할지 증명 과정 같은 것들도 다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좀 길게 설명했었는데, 여기에서는 뭐 적혀 있는 대로 정말로 압축하고 잘 정리해서 문제풀이에 꼭 필요한 개념이 뭐냐, 이거에 대한 제 대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그래서 단원별로 시작할 때마다 압축 정리된 실전 개념이 있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 샘플 페이지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단원별로 대표 유형을 분석하는 파트가 있어요. 평가원 기출문제들 중에서 문제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문제를 선별해서요, 그 문제를 그대로 실지 않고 뭐 추가 보기들이나 오른쪽에 서술형, 단답형 문제까지 실으면서 그 대표 유형을 분석하면서 문제풀이 도구들을 익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다양한 예제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예제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 유형 분석하면서 기출문제들을 많이 풀이하게 되는데, 내가 기출문제를 정말 풀이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긴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유형을 암기해서 그냥 이 문제는 지금 풀 수 있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때 뒤쪽에 다양한 연습 문제들이 들어있고, 특히 여기 기출과 자작의 비율을 보면 기출이 한 40% 정도, 자작이 60% 정도 되는데, 자작 문제들의 난이도가 기출에 비해서 좀 훨씬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특히나 좀 난이도가 높은 단원들 있잖아요. 우리가 화학식량과 물파트나 양적관계, 사단원 중화반응 같은 경우에는 연습 문제 풀기 전에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죄송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자작 문제들의 난이도가 높아서 문제 풀기 정말 쉽지 않으실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런 문제들 뭐 난이도가 높기는 하지만 뭔가 지엽적인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중간 단계들이 좀 길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한 문제만 풀어도 여러분이 얻어갈 게 많이 있도록 이렇게 잘 구성을 했고, 그냥 단순 기출 문제를 풀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충분히 그런 비슷한 문제들을 풀이할 수 있는 실력이 생겼는지 그렇게 확인하고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연습 문제들을 실었습니다. 마지막엔 정답 및 상세한 해설이 있는 거고요. 뭐 정답이나 해설은 필수 이론 교재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독학으로 공부해도 다 이해가 될 만큼 상세하게 쓰여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샘플 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언급하도록 할게요. 실전 개념이 지금 1-1장이 화학식량과 몰인데요. 화학식량과 몰 파트 펴보시면 처음 단원 시작하면서 이렇게 샘플 페이지로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전 개념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필수 이론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들 간단하게 점검하고요. 항상 매 단원 주요 자료 해석 팁이라고 해서 문제풀이 도구들도 정리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도구들 정리하고, 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화학식량과 몰 파트에서도 문제풀이를 위해서 그냥 기본적인 개념 이외에도 실전적으로 좀 정리해야 될 도구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자료 해석 팁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 유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장 그 문제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평가원 기출문제 위주로 실었고요. 그냥 문제를 실는 게 아니라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래쪽에 추가 보기들을 넣어서 이 문제 상황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을 다 물어보게 되고,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좌우 페이지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선 왼쪽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합답형으로 묻는 게 아니라 뭐 단답형이나 서술형으로 물으면서 정말로 이 주어진 상황에서 출제 가능한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게 이 대표 유형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단원마다 뭐 많게는 이렇게 6문제, 7문제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적게는 2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대표 유형까지는 제가 수업하면서는 계속 강조를 할 텐데요. 대표 유형까지가 그냥 개념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습보다는 복습에 충실하시면 되고요. 문제를 통해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연습 문제는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셔도 되겠지만, 대표 유형의 경우에는 대표 유형을 통해서 내가 이런 보기들을 넣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뭐 이런 개념들, 이런 문제풀이 도구들을 설명하겠다, 제가 계획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대표 유형까지는 수업을 먼저 듣고 복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복습할 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지금 one stage never enough라고 되어 있고 5개의 빈칸이 있는데, 아주 최소한으로 잡아도 한 5번 정도는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들이 중요한데, 그런 기출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유형,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뽑아놓은 문제들이잖아요. 정말로 좋은 문제들이고, 추가로 물어본 내용들도 여러분이 반복해서 풀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바로 연습 문제로 넘어가지 마시고 대표 유형까지 공부하고 나면 잠깐 멈추고요. 계속해서 앞쪽 내용들을 확실하게 복습한 다음에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되냐면, 내가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뭐 이런 앞쪽의 개념이나 문제풀이 과정에 대해서 중간 과정에서 논리적 필연성까지 포함해서 확실하게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복습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연습 문제로 넘어가서 내가 정말로 실력이 높아져서 이제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비슷한 상황의 문제들도 풀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연습 문제는 이렇게 한 페이지당 2문제씩 이렇게 2단 편집이 돼서 들어가 있고요. 다만 필기할 내용이 좀 많아지는 우리가 양적 관계하고 중화 반응은 한 페이지에 한 문제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기할 공간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본교재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답 및 해설은 분권이 되어 있는데 뭐 이미 필수 이론 교재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자세하게 적혀 있어서요. 여러분 혹시 뭐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전체 해설 강의를 보기에 좀 부담스러우시면, 그러니까 강의가 지금 저는 이미 쿠폰 완강이 된 상태인데 50강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연습 문제 풀이 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꼭 수강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틀린 문제 위주로 수강하셔도 되고요. 틀린 문제에 대해서도 먼저 해설을 통해서 살펴본 다음에 해설을 통해서 충분히 공부가 되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근데 뭐 만약에 뭐 강의를 다 수강하셨다, 근데 그 상태에서 다시 복습을 하실 때도 다시 복습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 와닿지 않는 것들, 개념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 강의를 돌려보지 않고 그냥 해설을 보셔도 어느 정도 강의랑 비슷할 정도로요. 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잘 해설도 정리했으니까요. 그러면 해설, 이 정답 및 해설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재 구성을 보면 이 본교재하고 정답 및 해설이 이제 랩핑된 상태로 이걸 뭐 본교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쪽에 제가
실전 개념이 있었고 매 단원마다 실전 개념, 대표 유형, 연습 문제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걸 포함하고 있는 본교재가 있고 정답 및 해설이 분권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크포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크북으로 나가는 교재가 있거든요. 앞쪽에 좀 색깔이 달라지는데 이번에도 표지는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사실 본교재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이걸 본교재하고 워크북에 이렇게 넣었는데 실물을 봤을 때는 워크북 색깔도 정말로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실전 개념이 빠지고요. 문제들만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전 개념, 대표 유형, 그리고 연습 문제까지 다 들어있는 게 본교재라면 실전 개념을 빼고 그냥 문제들만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게 정리한 게 워크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일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선택적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냥 본교재 계속 풀어보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뭔가 필기 내용이 많아서 다시 풀어볼 때 좀 부담이 되시면 워크북은 뭐 가격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그냥 인쇄 비용 정도만 가지고 워크북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워크북을 통해서 연습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내용 설명은 다 했고요. 화학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요즘에 정말로 화학을 선택하신 분들은 정말로 불안하실 것 같아요. 뭐 이 길이 맞냐 뭐 이런 생각도 많으실 것 같고 정말로 주변에서 하루에 뭐 한 번이 뭐겠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화학을 왜 하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저도 정말로 많이 준비했고요.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번 크포 교재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이 노력하고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했을 때 좀 도움이 될 거냐 이런 부분들 계속 고민하면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래도 화학을 선택하신 상황에서 화학 만점으로 가는 길에 뭐 이런 디딤돌 역할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준비했고요. 많이 준비한 만큼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2026학년도 크리티컬 포인트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